5월이 되면 개인 사업자를 덜덜 떨게 하는 게 있죠.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. 매년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?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맡겼으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맡겨놓고 대표인 내가 모르면 세금이 덜 나와도 문제, 더 나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? 세무대리인? 아니죠. 바로 대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.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부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원탁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. 대표님과 재무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벌어도 앞으로 세고 뒤로 세서 남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. 이때 대표적으로 새는 구멍이 뭘까요? 바로 세금입니다. 부가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이 있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5월을 맞이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4월에 열심히 일해서 2천만 원을 남겼는데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 내면 당연히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말이 나오겠죠. 잘 들어보시고 세금을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종합소득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정기교육 때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에서는 큰 틀을 잡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종합소득금액은 말 그대로 소득을 합한 거예요. 이배사 근영기라고 해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또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합하면 돼요. 대표님들께 주로 해당되는 소득은 은행에 예적금을 하시면 이자소득이 생길 거고 법인에서 배당하면 배당소득, 또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소득이 되겠죠. 이 소득 금액들을 1년치 합산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란 걸 해줘요.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.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달라지니까요. 세율은 현재 6%에서 45%까지 되어 있어요. 내가 좀 소득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득의 반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세율에 따라서 산출세액이란 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.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가산세가 있으면 여기에 더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서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예요. 구조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? 간단하게 정리하면 6가지 소득을 합산한다. 여기에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된다 예요. 그럼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인데 이건 아까 보여드린 구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세금을 줄이려면 빼는 금액이 많아야 하니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. 웬만하면 대표님들은 기본적인 건 잘 챙기실 테니까 놓칠 만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소득공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건 기본공제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예요. 간혹 부모님께서 따로 사신다고 공제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소득공제를 해도 되니까 꼭 받으세요. 각 150만원씩 공제예요. 그 다음 연금보험료 공제예요. 국민연금보험료로 나가는 게 소득공제가 되니까 금액을 늘리면서 또 세금도 줄이고 노후 대비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입니다. 현재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니까 여력이 닿는 선에서 납입을 하시면 돼요. 저는 떡볶이집 할 때 300만원 한도여가지고 한 25만원씩 냈던 것 같아요. 직장인은 이 상품에 가입을 못하니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가입했었어요. 나중에 폐업할 때 다른 돈은 다 쓰고 없어도 이게 남으니까 사장님들도 퇴직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세액공제에서는 기장세액공제예요. 간편장부를 만들고 비치해 놓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니까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은 기장 어플도 많고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. 다음은 연금저축가입이에요. 예전에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여튼 개인 사업자가 저축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함께하면 9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. 마지막 세액공제 팁은 창업, 중소기업 세액감면이에요.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창업 요건에 맞는 업종이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. 수도권 과밀 업체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50%, 100% 감면 차이가 있고요.
나이가 젊은 34세 청년이면 감면율이 훨씬 더 높아요. 법인 전환을 했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고 또 사업 양수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, 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지분율이 높은 대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, 예를 들어 뭐 지분율이 같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가 기준에 해당되어야 돼요.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관련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이건 저도 실수했던 건데, 직원을 고용할 때 꼭 현금으로 하시겠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이런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좀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4대 보험료를 아끼려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, 인건비를 통째로 비용 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세금, 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4대 보험료 내면서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시라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하시는 분들 계신데, 이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. 다음은 경조사비예요. 이게 정말 꿀팁인데, 이제 날도 풀리고 결혼식 등 행사가 많으실 텐데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 부고 문자 등을 잘 갖고 계시면 건당 2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한 달에 5건 100만 원이죠. 그러면 1년에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챙겨야 돼요. 뭐 접대비 한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챙기세요. 또 휴대폰이나 차량 등은 사업자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계신 거 맞죠? 이것도 생각으로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번엔 구조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. 공동사업자로 해놓으면 소득이 지분율에 따라 나눠지니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. 근데 전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은 하지 않아요. 저도 떡볶이집 할 때 마지막에는 공동사업자로 해놨었는데 이게 너무 골치 아팠었어요. 한 사람이 이제 중간에 빠지면 뭐 세금 신고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 업무 같은 거 할 때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. 마지막입니다. 개인 사업자로 매출이 정말 높다 하시면 그냥 법인을 만드세요.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.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%니까 소득세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예요. 아예 법인을 신설해서 매출을 이렇게 나눠놔도 좋고,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방법도 좋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.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팍팍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무려 12가지나 말씀드렸습니다. 잘하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꼭 챙겨서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만 잘 챙겨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거나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피드백 해드리기로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또 만나요.